네, 오늘은 착한 보험회사란 있을 수 없다 이 편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는 교통사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오늘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보험 한 두세 개 정도 들고, 각 가정마다 좀 보험을 한두 개, 두세 개 다 들고 있죠. 김 PD님도 개인적으로 들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가 아니면 계단에서 굴렀다든가 이렇게 해서 상해를 당하게 되면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약관 내 계약관계에 설정되어 있는 어떤 장애율에 따라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그런 보상을 받아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TV에서 뉴스로도 많이 발생이 돼서 좀 많이 시청자들이 좀 본 적도 있을 거예요. 보험금 청구하니까 보험회사에서 돈 못 주겠다. 그래가지고 분쟁이 발생하고 법으로 해라. 이런 경우도 좀 있고요. 네. 그랬을 때 피해자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물론 매사의 모든 일을 법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A와 B가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그래서 계속 법원에 가서 소송만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대화로 할 수도 있고 또 그걸 풀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다쳐서 장애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런 것을 갖다가 이번에 한번 좀 어떤 처리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보험회사가 나쁘고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똑같습니다. 보험 제도를 활용하는 그런 회사인데 착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런 보험회사는 없다라는 타이틀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꼭 중간에 끼는 사람이 있어요. 보험금 이렇게 접수를 하죠. 장애진단서를 보험회사 제출합니다. 하면은 보험회사에서 어떤 연락이 와요. 중간에 세우는 뭐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김 PD님. 손해사정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맞아요. 저도 어머니 다치신 것 때문에 손해사정을 써봤는데, 예. 네, 근데 피해자 쪽 손해사정 말고 가해자 쪽이 아니라 보험사 쪽 손해사정도 있나요? 같은 맥락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손해사정인이 활동을 오른쪽에서 하느냐 왼쪽에서 하느냐의 차이뿐이지 어머님이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서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네. 지금은 손해사정인을 보험회사에서 고용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손해사정인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보험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보험회사로부터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수를 받는다. 네. 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장애보험금을 예를 들어서 청구를 장애진단서를 이제 의사가 발급한 장애진단서를 이제 제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리 원칙대로는 보험회사 직원이 나와서 조사를 하고 그 진단이 정확한지 타당한지를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초창기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험회사가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일도 많아졌겠지만 좀 냉정히 좀 얘기를 해서 보험회사가 자기 손으로 코 풀기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 직원이 어떤 얘기 하면은 의뢰인들이 자꾸 따지고 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험 들어나올 때는 언제고 보험금 청구하는데 왜 니네들 돈 안 주냐 말이지 이렇게 신경질 내는 사람도 있어요. 다혈질인 사람들 무지하게 많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험회사 직원들이 다 케어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다 물건을 하나 세우자 해가지고 쓴 것이 손해사정인이다. 그 사람이 대행해 주는 거예요. 자, 건설회사에서 어떤 건설 큰 프렌트를 맡았는데 자기들이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청도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손해사정인을 중간에 세워서 이 사람이 조금 악역을 맡게끔 하는 것이 지금 손해사정이다. 그러면 그 손해사정인도 하나의 전문 분야인데 내가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고생도 하고 수술도 하고 장애진단서 끊었는데 이것을 손해사정인이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그 보험금을 가능하면은 어떻게라도 좀 적게 주려고는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는 겁니다. 보험금 청구하면 안 주려고 하는 것이 보험회사다. 너무 까다롭게 군다. 처음에 가입할 때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매우 까다롭게 하더라. 이런 차원에서 그 손해사정인하고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하면 또 원만하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뭐 이해는 가지요.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뭐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뭐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좀 이 진단이나 이런 절차 같은 것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차원은 좋아요. 그런데 이 손해사정인이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보험금을 어떻게 하면 좀 흠집을 낼 것인가를 손을 대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확인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자,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자기 진단을 끊는데 확인할 게 뭐 있어요? 아니, 의사가 하루아침이 됩니까? 국가에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은 의사 면허증을 줬는데 그 사람이 함부로 끊어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명예를 걸고 오는 건데 확인할 게 뭐 있어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건데, 물론 뭐 개중에 한두 개라도 사고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보험금이 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런 확인 차원은 좋지만 주 업무가, 대다수의 업무가 좀 보험금을 좀 어떻게 좀 흠집을 내서 조금 깎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접수하게 되면 손해사정 분명히 연락 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보험회사 직원 아니에요. 고용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여기저기 뭐 병원에 치료병원도 다니면서 뭐 이제 조사 같은 걸 다 해놓고 나중에는 꼭 그런 얘기를 하지요. 뭐 보험금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인데 이거 뭐 5천만 원 좀 나가기가 힘듭니다. 이거 뭐 우리가 기껏 해봐야 한 2, 3천 정도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평범한 사람들은 아주 황당한 거예요. 보험금 그렇게 잘 넣고 돈 좀 얼마 내가 다쳐서 탈라고 하니까 이 돈을 다 안 준다? 그러면 이제 손해사정이 그런 거예요. 이 돈 못 뭐 이렇게 안 받으시려면 그럼 소송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매사에 소송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손해사정인하고 협상하는 것도 하나의 스킬이 필요하니까 뭐 무조건 손해사정인 얘기를 다 듣지 마시고, 내가 불이익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공적인 기관이 있어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관이, 보험회사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기관이 있는데, 첫 번째 보험감독원입니다. 보험감독원 민원 내세요. 나 이거 보험금 얼마 타야 되는데 이런 자료 같은 거 팩스로 보내시고, 팩스로 보내고 나 이렇게 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흠집을 내고 나를 괴롭힙니다 라고 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있어요. 이런 데다가 민원을 좀 내셔서 손해사정인이 자기네들이 뭔가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을 방어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중요한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내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내가 다친 보험금을 타는 데 있어서 중간에 들어서 있는 손해사정인이 나한테 좀 흠집을 내거나 불이익을 주려고 할 때 대처하는 방안으로 이런 국가 공기관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점을 조금 참조하시고 보험회사를 상대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